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 원장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이 주최하신 행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주최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행사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당대표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우리 당 의원님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더욱 힘있게 이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들이 계시지만 공동주최자 44분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복지 정책의 뜻을 함께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44분 의원님들의 결의를 모아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와 민영화를 막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영식 최고위원님, 신기나 위원장님, 우원직 위원장님께서 오늘 토론을 개최를 주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해 주실 송경환 교수님, 김종수 회장님, 김재정 국장님, 장하나 의원님, 이하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와주신 내빈 모두를 소개해 드려야 예의겠지만 사정상 몇몇 분들만 소개해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신기남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용인의 백군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파주의 윤후덕 의원님 모셨습니다. 고양일산 유은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송경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김종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국토부 김재정 국장님 모셨습니다. 먼저 다른 인사말을 해야 되나 오늘 당대표님께서 다른 일정이 좀 계셔가지고요. 먼저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당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당 참 좋은 정부 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하고 또 우리 당 소속 의원 53분이 공동 주최로 그렇게 개최되는 토론회입니다. 이렇게 공동 주최자가 많은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당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거 문제를 더 이상 주택 물량 확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주거 기본권 그리고 주거 복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과 서민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해진 세대 형태에 맞추어서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그리고 매년 무주택자 45만 가구를 지원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공약했습니다. 행복주택 20만 호 공약은 지금까지 6천 호가 겨우 착공됐습니다. 목돈 들지 않는 전세도 금융기관 전체에 고작 1,500건 정도 계약이 됐을 뿐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서 주거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기업의 이윤에 또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5월 우리 당은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주거복지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의 관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는 서민주거 안정과 또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우리 당은 서민주거 안정 방안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서민들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과 전월세 상환제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의 목표를 2017년 10%, 2022년 1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국가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앞으로도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확대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인사말을 청해 듣는 순서입니다. 44분 의원들 모두의 인사말을 들어야 하지만 토론을 개최하고 기획하시고 지금까지 주도하고 계신 세 분의 인사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식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조발제도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뒤에 또 뵙게 될 거라서 사회자 말씀처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발걸음 하실 때는 오히려 걱정이 많으셔서 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또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실적으로 우리 입주자분들이 좀 더 나은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더더욱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신기남 의원님이나 우원식 의원님 또 바쁜 시간에도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신 문재인 당대표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함께 발제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송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주택만 공급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량 공급에만 집중해 왔고 그 물량 공급조차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적인 그 주거 복지에 관한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에 관한 문제들은 그동안 오히려 관심에 밖에 있었고 절대적으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 정부가 올해 초에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란 명분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와 관리를 민영화하겠다,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경쟁과 자율, 이러한 시장 논리로 내맡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민영화 방향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련해서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좀 더 나은 주거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도중에 오늘 토론해 주실 장하나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을지로위원회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노원구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분명히 노원구의 위원장인데 왜 을지로위원장이라고 그래? 그러시죠. 그 을지로는 저 퇴계로 옆에 있는 을지로가 아니고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는 위원회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 노원구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한 5,000세대 정도가 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거길 가서 보면 정말 아주 최소한의 시설만 돼 있는 또 사람들이 한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나 좁은 그런 아파트, 서비스의 질도 아주 낮은 그런 상황에 다 처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여러 군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복지동을 짓겠다고 하면서 실제는 실적 올리기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콩나물 시루 아파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닭장 아파트를 짓는다. 딱 정해진 공간 안에 이미 살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아파트를 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막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렇듯이 이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거복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이 마구 진행되어 왔고 이 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된 게 62년부터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30년인데 30년 동안 정부 정책, 임대아파트 정책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준 것은 니네 돈 없으니까 불편하지만 그냥 살아라. 이런 정책이에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가 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는데 3년 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3년 만에 내놓은 정책이 이 관리는 민영화하고 공공복지 서비스는 민간복지관에다가 맡기겠다 이런 겁니다. 민간에다 맡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고 결국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관리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리고 그 돈 낸 만큼 서비스를 하는 것일 텐데 공공 서비스는 정말 사실 때까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잘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에 비추면 민간으로 관리를 보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관리공단의 그동안의 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질책을 합니다.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주택관리공단 지금 맡고 있는 공공관리한다는 회사도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민영화 정책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도 좀 각성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동안 공공성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를 아예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그런 일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잡으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일을 잘합니다. 저희 잘하는 장점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단순히 민영화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는 당연히 막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함께 여러분들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멀리 이런 토론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3년 전부터 외롭게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일해오신 분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무위원회 신기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박수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나고 기분 좋은 남자 신기남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요새 을지로위원회하고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예,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좀 갈팡질팡할 때 을지로위원회가 아주 좀 빛나는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당의 정체성에 딱 맞는 그런 일들을 골라가면서 많이 했어요. 여기다 백군기 의원님, 장하나 의원, 윤우덕 의원, 유은혜 의원 다 그거 출신 대단합니다. 예. 그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이제 같이 협조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저희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우리 시 도지사들 있어요. 있고 또 시장 군수들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뭐 군의원 다 이게 있거든요. 굉장합니다. 이 조직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간단한 정당 아니에요. 지방 가면 거의 뭐 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후년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대통령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냐? 좀 그렇게 확신합니다만은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을지로위원회가 만든 정책들을 그 조직을 이용해서 시도지사 군수들이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일은 복지 정책 같은 거 실제로 집행이 돼야 되니까 그거 하느라고 이제 을지로위원회하고 저희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콤비가 돼서 하는데 오늘 참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이거야말로 복지 중에 복지 아니에요? 주거복지? 예. 근데 많이 소외되고 있고 걸핏하면 민영화야. 이 정부는 걸핏하면 민영화. 그래가지고 민영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 내느라고 제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모임을 했는데 저 주택관리공단 아까 우리 우원식 위원장은 좀 조금 비판을 했는데 주택관리공단이 참 어려운 중에 잘하고 있어요. 거기가 이거 왔나 모르겠다. 그 사람 그냥 반들 10년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2천만 원,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여러 우리 입주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현장에서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금도 모아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여기 좀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영화라는 게 뭡니까? 그 이익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되겠는가? 입주자들이 보호되겠는가? 뭐 돈 없으면 그냥 쫓아내는 거 아니냐? 모자란다고 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단호하게 저지해야 되겠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입니다. 이 서민을 위한 거. 그런 것을 오늘 좀 계기로 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방향을 확실히 잡고 우리 당의 정책으로 당론으로 이걸 채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관계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에 관계되는 법률을 저희가 한 10개, 10여 개 지금 제출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사시는데 서비스를 잘 받으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법률을 지금 10여 개 우리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거쳐서 그걸 선언하고 이제 법률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왔어요. 김재중 국장 오셨는데 오늘 여기서 뜨거운 열기 잘 감안하셔서 정부 정책하는데 좀 해주세요. 잘 보시고 이따 또 정부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당의 당론으로 해서 미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정 국장님 바로 압박받으셨습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요 단상 좀 치워주시고요. 홍부식 소개해드리면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고 준비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대 송경환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국토연구원 부원장이셨고요. 토지주택 문제 최고 권위자십니다. 나와주시고요. 다음은 김종수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송동구 임대아파트 대표자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2001년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해 계시고 최근 SH 임대주택 민영화를 망아내신 분입니다. 다음은 아까 소개해드린 국토부 주택정책관 김재정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특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이하경 의원님은 조금 늦으실 모양이니까요. 그때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 오영식 최고위원님의 기조발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검토가 시급하다라는 주제입니다. 몇 분이죠? 시간이? 7분 정도 됩니다. 10분 이내로. 7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맡고 있습니다. 오영식입니다. 제 지역이 서울의 강북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우리 지역분들도 몇 분 와 계신데 제 지역에도 번 2동에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세대수로 하면 한 4,200여 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저 또한 이번에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이런 임대사업을 민간 회사에 넘기는 문제나 또 임대주택의 관리를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고 더 나가서 이거 막아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 인사말이나 축사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소위 지금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고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또 그런 임대주택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아직도 입주하지 못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임대주택 빨리 지어가지고 공급만 해주는 것 그거는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그거로 우리 사회에 소위 어렵게 사시는 많은 분들의 주거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필요한 주택 물량을 공급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입법 제정하게 된 주거기본법, 주거복지기본법의 입법 취지고 이러한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임대주택 단지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보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것 많습니다. 우리 주택관리공단에서 우리 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주택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면 아파트 주거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아쉽고 부족하고 모자른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조금 파악을 해보니까요. 2013년도에만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4만 1,000호입니다. 임대주택 1호를 건설하는 비용을 1억 원으로 계산해도 최소 4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이게 과연 최소한의 기준, 입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짚고 평가하고 그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을 시장 논리에 맡겨서 돈벌이를 기본으로 하는 민간에게 맡길 거면 뭐더러 국민 세금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짓습니까? 뭐 민간 BTL 방식이라고 하든지 민간들이 짓게 해서 분양사업으로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면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와 그 뒤에 따르는 관리까지 국가가 법률에 입각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하고 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이 임대주택 정책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공약과 함께 이런 임대주택 입주자분들에 대한 대선 공약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전면적인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재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본 방향은 LH공사 임대 기능을 공공 전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정권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결정이기도 하고 이 앞에 계신 우리 신기남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토교통위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의 자리를 통해서 주거복지 강화 방안 관련되어서 이후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서비스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의 관리소와 그 주변 주민센터, 보건소, 경찰서, 주민대표 간에 함께 협의해서 공동으로 단지관리 문제나 개별가구 문제들을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 체계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확대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살기 좋은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및 노후 개인주택의 긴급 보수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기구를 구성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임대주택의 안전관리 등급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후시설물 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노후시설물의 적기 보수, 방범 방제 시스템의 개선, 장애인과
고령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업무와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관리 업무를 민간회사에게 이양하거나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임대주택 주거복지 서비스가 오히려 그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가장 심각하게는 관리비의 대폭 인상을 결국은 가져올 우려가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입주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주택의 관리의 질은 떨어지고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인상의 부담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임대주택을 그 임대 업무나 또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공기관, 공공주체를 세워서 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의 과정을 이번 기회에 저희 당이 당론으로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임대주택 입주자분들의 우려와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은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의 복지 차원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을 새롭게 이번에 설립해서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와 주거복지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힘찬 출발점이 오늘 이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대안 마련해 주셨고요. 다음은 송경환 교수님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및 주거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있겠습니다. 예, 송경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조금 학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여건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라든가 또는 이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이 전세값의 계속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자도 이 젊은 계층이나 또는 중산층이 사는 계층 그리고 또 노인가구 많이 사는 그런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가 노인 복지 측면의 건강이나 소득을 고려한 그런 종합적인 공공임대주택 관리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가구들이 입주민 분들이 상당수가 아직 이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은 제공을 받았지만 실제로 거기 생활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복지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의 대책으로는 이 실제로 우리가 이 국가적인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달성에 한계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세값 상승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진국이나 이런 국가에 비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임대주택이 증가가 됐고 현재 한 5% 정도, 주택지역의 한 5%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든가 주거 복지가 향상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 측면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어떤 주택 관리에서 시설물 등 물리적 그런 관리 이런 이 관리 대책으로는 사실 이게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소극적인 관리 방식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거복지라는 상품을 쓸 때 결국 정책의 목표는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건데 주거복지는 이 주거복지를 우리가 하나의 상품으로 봤을 때 주택의 공급 그리고 이 주택의 관리 특히 이 복지 서비스를 비롯한 그런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함께 묶여 나가야 됩니다. 공급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가 정책의 성과를 거의 뭐 반밖에 못 얻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공임대주택 관리 당면 과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어떤 이 단지의 어떤 공동체라고 할까요? 또는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그런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여러 계층들이 혼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혼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소득 계층의 혼합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 생애 주기에 따른 어떤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령계층의 혼합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좀 더 쉽게 진행시킬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중요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건전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현황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어떤 일맥상통하게 또는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이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런 관리와 관련해서 결국 이 공공성이 중요하냐 또는 관리의 효율성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잘 조화롭게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효율성, 공공성 이걸 따로 보는 게 아니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상충되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우리가 효율성이란 거는 즉 시장 원리에 따른 효율성이란 거는 공공성에 기초한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이 공공성의 강화가 먼저 뒷받침이 돼야지 우리가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이 그동안의 공급 중심 정책에서 이제는 배분과 관리를 포함하는 이 균형 잡힌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 즉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특성에 맞는 또 어떤 지역 상황에 맞는 또 단지의 상황에 맞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꼭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이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서도 여러 가지 뭐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문제 그런 것들도 이 재정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예를 들면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어떤 주민은 어떤 특기가 있고 또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기술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갖고 그 사람이 그런 서비스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이 이 어떤 생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인 그래서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그리고 이 실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뭐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있고 50년 임대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임대주택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방식은 그 단지별로 입주민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주민의 특성에 맞는 관리, 즉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민간 이 자율적으로 하는 관리를 적용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이 기능을 좀 더 그리고 그 성과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단지 유형이나 크기에 따라서 서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뭐 대규모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어느 정도 시설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지만 중소형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어떤 공공임대주택 단지 이런 경우는 이 공공의 주도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즉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 단지가 도심지에 있느냐 또 새로 개발된 단지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관리 정책들은 다르게 적용돼야 되고 이러한 차별화된 관리 정책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지역들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공공성 이외의 또 어떤 다른 효율적인 그런 효율성을 또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공공임대 관리에서도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해서는 실제로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도리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술적 용어로는 이 주택관리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동안도 이런 주택관리 거버넌스에 대해서 형식적인 그런 거버넌스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거기에 사는 입주민이라든가 또 관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과 협력 이런 거는 아직까지 위협한 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거버넌스가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이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려면은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관리가 제대로 되고 또 거기에 사시는 입주민분들도 더 많은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발제 와중에 송파구에 계신 남인순 의원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예,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실제로 이게 이런 민영화 반대 운동을 하신 김정수 회장님께서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제도 운영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씩이니까요. 아까 발제자님들이 5분 더 다 쓰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씩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55살에 임대아파트 입주를 해서 살았고 지금 제 나이가 73세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을 내 몸소
겪고 오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그 각과 을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 지금까지도 주거에 대한 안정에 어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야, 임대아파트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좀 살판을 나겠다. 이런 생각 행복합니다. 저는 51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제도 운영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하는데 사회자님께서 5분 동안 해달라니까 너무 억울해요. 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다음에 할 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연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정리돼서 어떠한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진짜 실현될 수 있는 임대아파트 운영 제도가 확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하시기 전에 이 민영화 반대, 이거 진짜 저는 이거 찬성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 서울시에서 혹은 에체스공사에서 저희 임대아파트를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고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달동네를 헐어서 임대아파트 짓고 분양 짓고,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하는데 2007년도에 영구 임대아파트는 전부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7년에도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민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가 150여 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약 한 90%가 민영화 단지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있는 한 10%, 20%를 가지고도 또 민영화를 하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민영화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에체스공사에서 소장이 나오고 임대실장이 나와서 급여를 공사에서 주고 있는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전부 다 떠넘기고 관리소장을 민간 위탁 용역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은 관리비가 상승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러한 현실적으로 저희 입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직영화를 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성동구에서는 2015년 2월 달에 센터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9개의 센터에서 11개의 센터로 바뀌면서 주거복지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개가 더 늘려서 11개 센터로 됐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는 임대아파트 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됐습니다. 근데 성동구를 이번에 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사무실 점거농성을 통해서 반대를 했고 본부장이나 복지처장을 불러다가 닥달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임대실장 전부 다 센터로 대기발령 내고 관리소장을 6월 말부로 전부 다 용역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절실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고 원위치로 다 시켰습니다. 이러한 비근한 예를 볼 때에 우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또 하나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임대아파트에 있는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2,800이었고 월세 보증금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루아침에
800만 원, 1000만 원을 다 올렸어요.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내라는 거죠. 예, 조그만한 가게도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하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해서 얼마를 올리자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올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의원들 전부 다 부탁 해가지고 겨우 8년 동안의 사회 분할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보증금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재산이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기로 하고 부담이 되니까 네 번에 2년마다 재계약을 4번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2번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권익 보장도 안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비교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양아파트는 임차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어가지고 관리 사무실을 다 운영을 합니다. 의결권이 있어서.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사무실에 종이 한 장 쓰는 거, 경비, 청소, 관리원들 다 우리가 돈 냅니다. 근데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도 하려면은 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의결권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서 한다면은 이 민영화라는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이거?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권리와 의무를 준다면은 이 민영화 단지에 대한 전환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기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서 이 문제는 꼭 정리를 하셔서 우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도 딱 5분 맞추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정부 입장을 좀 들어볼 건데요.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장님으로부터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재정입니다.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거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여러분 탓은 아니고 아마 정부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을 한번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LH 임대 관리를 위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LH 임대주택이 80만 호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리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주택 관리 방법 개선은 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제 주택관리공단의 위탁 관리를 25만 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공정이나 그리고 기재부 등 이제 관련 기관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또 공공성이 부족하다, 뭐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크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위탁을 하는데,
전부 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이고 단순 집행 업무 위주로 위탁을 하고 공공성 있는 관리 업무는 계속 그 LH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위탁 시기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하시는 게 공공성인데 이것도 이제 관리비 상승에 대해서 이제 관리비도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관리비 상한선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주거복지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걸 약간만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위탁 업무 관련돼서 그 정책적인 사항, 방금 말씀하신 임대료 그런 결정,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계속 외부 위탁하지 않고 그 정부라든지 LH 공공기관이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외부 위탁하는 업무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 반복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 관리, 뭐 계약갱신이나 입주 퇴거하는 업무, 그 다음에 청소나 경비 급수, 이것처럼 이제 주택관리 업무,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하지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위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탁 시기에 있어서도 그 올해하고 내년은 그 5년, 10년, 50년 임대, 매입 임대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로 거주하실 것 같은데 영구 임대와 그다음 국민 임대의 경우에는 일단 시범 사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아무리 빨라도 17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공성 확보 관련돼서 문제가 이제 관리비 문제인데요. 저희가 주택관리공단이 받는 거를 상한선으로 해서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 개방을 한다고 해서 관리비가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경쟁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H의 경우에는 그 외부 개방하면서 인력이 남기 때문에 그 인력을 주거 취약 입주민에 대한 그 생활 지원에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몇 가지 그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입주민이 반대하는데 왜 추진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관리 비용도 증가하고 또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외부 개방은 불가피하다. 다만 영구 임대나 국민 임대 등은 이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위탁하지 않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17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 상한선을 정해서 주택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받지 않도록 하고 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료가 더 다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민간에 위탁하면은 주거 복지가 약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LH도 55만 호에 해당하는 그 중에 45만 호를 그 외부 개방을 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주거 복지 전담 인력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단지에 몇 명씩을 배치를 해서 그 밀착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질 우려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주택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보다는 민간하고 경쟁을 시켜서 물론 공단이 여러분들께서 원하면 공단이 계속 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저희는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아마 이제 공단에 그 서비스를 계속 맡기고 민간 업계에 대해서 이 관리를 이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께 그 어떤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 질이라든지 관리비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은 사실 주거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 급여 제도가 7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또 우리 새정년에서 발의해 주신 주거 기본법이 그 서민 주거 복지 특위를 통해서 드디어
6월 달에 그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금년 12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이 주거기본법이 물론 약간 선언적인 법이지만 거기에 따르면 유도주거기준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또 주거복지사 제도, 그 다음에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포탈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체계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관리를 저희가 외부 위탁을 하지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관리비 상승,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질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보완 조치를 강구한 후에 외부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영하면 다 효율성이 생긴다는 말로 들려서요. 나중에 추후에 또 토론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의원님께서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일단 우리 주거복지라는 것, 주거복지 기본법이 통과하면서 드디어 법상의 의미를 띠고 있고 우리들의 권리들이 지켜지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더 구체적인 이제 법 개정 사안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 앞에도 적혀 있지만 44분의 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4가지의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해드리는 게 제 토론 순서인데요. 일단 앞선 그 국토교통부 그 김재정 국장님 발제를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객관적으로도 지금까지 민영화가 관리비 인상과 질 저하를 가져왔다는 SH공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데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영화 얘기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민영화를 하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임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단이 하게 되면 공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면 되고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 서비스 질이 더 제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에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해서 관리비가 떨어진다. 근데 그 상황에서 작은 관리비인데 이 사람들은 이윤까지 챙겨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무슨 슈퍼맨이고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거복지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향상할 것이다 하시는지 전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우리가 민간업체면 한 업체 주구장창 10년, 20년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공단과 같은 역할 기능 못해요. 1년, 2년마다 계약 바뀌어야 되고요. 갱신해야 되고 새로운 업체들 와야 되고요. 이름 통성명 하기 전에 또 바뀝니다. 그냥 계약 갱신하고 아까 전에 이런 그 반복적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 뭐라고 하셨지? 계약 갱신 같은 업무 반복적인 업무들만 맡기고 공적인 영역은 남겨놔 이렇게 하셨나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도 계속 살아가면서 이 집안에 무슨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여기 어르신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장애인분들 뭐 세토인분들 그 집안 사정도 알고 좀 이웃처럼 그러니까 주거복지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일단 저소득층이고 장애인이고 우리 독거노인이시고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살게 해줬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알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분이 들일수록 살 공간이 제공된 거 플러스 교육, 복지 모든 나머지 사회복지 분야까지도 다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는 임대주택 주거인들인데 여기에 저는 아주 업무적이고 기계적인 인간관계로 와서 계약 갱신 등 그런 업무만 하고 간다? 왜 이중 일을 합니까? 같은 일을 한 공단 직원이든가 한 사람이 하면 복지 제공도 되고 이분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뭔지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뭐 계약 갱신 등이라든가 좀 이런 업무들까지도 다 하면 뭐 한 집에 한 집에 계속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지게 너무 뻔한데 무슨 근거로
저렇게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 저하가 됐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국토부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하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주민분들도 뭐 반상회 같은 데서 그 LH 임대주택 그 외부 위탁 추진한다 이런 문서들 뭐 반상에서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내용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지만이 외부 위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아직 토론 중인 내용인데 반상회에서 이미 LH에서 외부 위탁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다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회를 무시한 거거든요. 여기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네 국회의원들 다 뽑아놓고 일하라고 시켰으면 국회에서 법 바꿔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 전 행정부가 엄연한 월권을 하고 계시고 이런 거 반상회에서 들으시더라도 동네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나 이런 연락 받았는데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해주세요 하고 아직 법 안 통과됐으니까 이런 거 광고하지 말아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를 동네에 가셔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이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고요. 반상회에서 이러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겁먹고 이제 민영화 다 됐구나 결정됐구나 하시겠어요. 전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다 결정됐으면 오늘 토론에 우리 국회에서 할 필요가 없고 어르신들 이 바쁜 시간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멀리 국회까지.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거복지위에서 그 발의한 법이 4가지입니다. 아주 요점만 좀 말씀드리면 요 토론 그 회 자료에도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사회복지사업법 이라는 법안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회복지에 뭐 의료복지라든가 뭐 그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의 주거복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주거복지라는 내용을 이제 넣음으로써 이제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 공공임대주택 관리나 이런 지원 사업이 이 사회복지법 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복지라는 말을 지금 기존법에 넣는 겁니다. 이런 법안을 하나 마련을 했고요. 또 하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여기에 이런 조문을 넣을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 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을 겁니다. 현재는 법에는 없고 그 지방자치단체 아시죠? 뭐 구청이라든가 뭐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례를 통해서 일부 임대주택은 관리비 같은 거 지원을 받고 이런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못 받고 들쭉날쭉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에서 바꾸면 전 국민이 다 받겠죠. 그래서 이 법을 제가 바꾸는 거고요. 다음에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민영화랑 반대된 내용입니다. 이제 주거복지를 더 향상시키려면 우리 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 뭐 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꼭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에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서 우리 입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나 이런 데 참여하시기에 사실 바쁘세요. 생업에 종사하시기도 바쁘고 저소득층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우신데 이제 지자체나 이 사업 주체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원활히 구성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라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니까 하라고 해도 못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임차인 회의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임대주택 운영하는데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임차인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한 행정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놓고 하시라. 요런 내용을 담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법을 내게 되었고 뭐 제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공동 발의를 해서 저희가 정기국회 때 이렇게 확실히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정말 많이 국회까지 와주셨는데 요 민영화 걱정하시지만 민영화 일단 물리치고 이런 주거복지 향상시키는 법안 통과를 해서 더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의원 싸웁니다. 힘내시고요. 같이 힘내서 꼭 민영화도 막아내고 살기 좋은 임대주택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하경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다른 토론회가 좀 있어가지고 잘 못 오셨는데 먼저 우원식 위원장께서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복지 비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우리 저 장하나 의원 얘기 들으니까 든든하시죠? 박수 한 번 더. 저희도 우리 저 국토부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선 시작은 단순 업무, 청소, 경비 용역 이런 것부터 민영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다른 건 마치 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민영화의 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열어가는 거죠. 관리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민영화 해놓고 이 관리비 갖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상한제를 깨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 공공 임대주택을 민간에게 관리를 넘기는 거는 결국은 부담은 여러분들한테 가는 걸로 귀결될 것이다. 시작은 작게 하지만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시작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신기남 의장님은 주택관리공단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여건에서 잘합니다. 근데 이 주택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 이 주택관리 업무가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대 업무가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택관리 업무를 포함해서 약간의 주거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관리공단에는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업무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영화할 수 있는 거는 업무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는 민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영화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관리 업무를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관리 업무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 세금을 내서 지은 거예요. 왜 지었냐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고 지은 거 아닙니까? 임대주택 지을 때 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편안히 살으시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서 그 아파트를 지은 이유는 그거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걱정할 최소한 국가가 보장하는데 의식주 이거는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임무입니다. 이 몸의 중심, 우리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고요. 아픈 데가 중심입니다. 아픈 데를 잘 치유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요. 그런 거 하자고 임대아파트 지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의 자산이고 이거는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전망 확보라고 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거안전망 확보라고 하는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적인 주거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관리하는 업무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공공 업무가 아주 일부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런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적인 성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고찰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점에서 추진되는 이 정부 민영화 정책 이런 것들을 막고 제대로 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 28조에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관리 전문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된다. 지금까지 관리 전문 공공기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주택관리공단도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리 전문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주택부 28조에 이런 조항을 신설하고 여기에 맞는 관리 전문 공공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가칭 주거복지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 관리가 아니라 주거복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하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임대주택에 관한 철학과 비전, 제가 얘기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체제와의 상호 보완성, 그리고 임차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주거기본법이 이제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연말에 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법이 이제 통과돼서 12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것과는 다르게 가칭 주거복지공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준비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를 여기서 총괄하게 하고 임대주택의 공적 기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기반을 만들어서요. 여기에서 이런 주거복지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주거기본법이나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여러 군데 주거복지에 관한 것들이 쪼개져 있거든요. 이거를 주택관리공단 그 특별법을 통해서 거기다 통합을 해서 이것이 일괄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기능, 이거 LH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 기능은 그 주택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게 LH의 자회사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기능 따로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을 전문성에 맞춰서 분리해서 이런 그 관리와 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관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단지 내 임대주택 입주자 밀착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국민의 세금 조금 더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주거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단 설립으로까지 나아가져야 된다. 지금 주택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조금씩 고쳐다. 제가 이제 요번에 이 일을 하면서 주택관리공단에다가 이렇게 요청했어요. 민영아, 내가 반대할 테니 나도 기본적으로 반대다. 그런데 주택관리공단이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서비스 강화할 건지를 로드맵을 가져와라. 그런데 잘 못 가져옵니다. 그거는 이런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기능이 그렇게밖에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주거복지공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좀 더 많은 복지 기능을 넣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역할은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 고층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는 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 임대료 체납, 거주단지 이전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임대 입주민들의 고충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넣고요. 그리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플랫폼을 제공할 이게 주거급여, 주거상담, 긴급구호, 취업알선, 밀착보호, 주거복지에 관한 여러 정보 제공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듣습니까? 이게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접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단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자산인 임대주택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기능 여기에는 자산관리, 긴급보수, 안전점검, 리모델링,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주거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커뮤니티나 거버넌스 이런 개념이죠. 임차인 대표회의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 안에 단지 안에 있는 자생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안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는 그 중계 9단지 여기에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뭐 또 어떤 사람이 막 그야말로 깽판 치기도 하고 이러면 또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보호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택관리 기능을 개선해서 분쟁 조정이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자문을 하고 관리 등급 평가에 대해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담는 주택관리공단 특별법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임대주택 100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세대고 200만 입주민 시대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내수가 완전히 죽고 재벌들만 사는 사회가 돼 있고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은 288조에서 522조로 2009년에서 5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납니다. 재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거기에다가는 세금 제대로 걷지 않고 자꾸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 서민들한테 들어오니까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주거복지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는 정말 주거민들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44명이 오늘 같이 토론회를 준비했는데 이 새정치연합 44명이 국회의원이 이런 일들 지금 법안만 해도 장하나 의원 4개 하신다고 그러고 저도 두 개를 이야기했고 이하경 의원님 오시지는 않아서 다 끝나니까 제가 소개만 하면 주거기본법 3조를 개정해서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중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기본 원칙을 아주 구체화하자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법 지원법을 개정해서 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여건 악화 문제 개선을 위한 행정기관, 보건소, 경찰서, 교육기관, 입주민 관리주체가 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주자. 이렇게 하면 8개의 법이 지금 제출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반드시 통과돼서 여러분들에게 임대주택에 살면서 당신들 돈이 없어서 국가가 이렇게 아주 좀 좋지 않은 집이지만 해줬으니 그냥 불편하고 감내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주거권을 잘 보장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민영화 논란을 거치면서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서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하경 의원님의 토론 주제까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혹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자 중에서 혹시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 풀어지려는 생략하고요.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 제도 개선과 입주자 주거복지 질문 있는 형성을 분은 조금 질문을 토론- 받죠.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네. 주거복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복지공단 설립 같은 특별한 상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부분이 지역사회복지관이 많이 있고 시군구의 사회복지관할 담당 부서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터인데 이원적으로 낭비될 수 있는 자원은 없는 것인가? 도리어 그쪽으로 더 지원해서 공적 기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조건 그 공적 기능에 대해서 거부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물론 이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그 입주민들의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효율성이 있고 대단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 생겨서 기존에 있는 어떤 공적 기관하고는 어떻게 그 절충을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실은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건 주거복지공단이 설립이 되면 이 기왕에 임대 아파트에 있는 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복지 기능도 있고, 그것과 중복되는 건 그거는 중복되지 않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요한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주택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그 주택관리 업무 영역이 주거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빠져 있는 상태에서 관리 기능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복지라고 하는 기능을 거기다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복지 기능, 그거는 거기와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파트 안에 있는 그 복지관, 그것도 굉장히 다른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기왕에 갖고 있는 영역,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절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장 윤범지입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지금 박근혜 정권까지 국토교통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지금 국토교통부의 국장님께서 지금 멘토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과거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을 할 때, 그때 정부에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통해서 했더라면 주택관리공단을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 주택관리공단에 제가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꽤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혁을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적미적하다가 양노조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형태가 됐던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주택관리공단이 관리에 대한 우리가 임대 업무하고 관리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5일 날 관리복지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최초로. 왜 관리복지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사실 주거복지사라고 한 사람이 수천 세대의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마음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도꼭지라든가 조금 기타 등등,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좀 짧게. 예. 이런 거를 고치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입주민들하고 이렇게 어떤 복지, 그 가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쭉 25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수레바퀴 돌아가시 제자리에서 멈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새정치 국민연합 의원님 43분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을 개최해 주시고 또 힘을 합해서 꼭 공단이 독립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을 대체하고요. 아까 저기 한 번만 더 짧게 좀 해주십시오. 아까 그 다음에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국민연합 아닙니다. 네. 네, 지주클럽의 운영위원 권영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서울시에서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이제 공공자금으로 이제 사들여가지고 그 사업자에게 대여를 해가지고 사회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청년 주거난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월급이 평균 이하인 청년들이나 이런 계층에게 임대를 해주는 정책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자로서 참여를 하려고 좀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회주택이라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약간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반영하기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새정치 당에서
거기에서 좀 보조를 맞춰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법 제정을 좀 해주신다거나 하실 의지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요거는 저 주제가 좀 벗어나서요. 잠깐만요. 예. 그래요. 예, 예. 그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현실성 문제가 아마 기본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성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 저희가 추후에 파악을 해서 협의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너무 많은 손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사회자는 통제 못하면 이게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던 분 한 분만 얘기를 더 듣고요. 예, 오늘은 이제 풀로 질문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조금 더 해요. 예. 저 까만 옷 입으신 분도 하시고, 뭐, 저쪽도 하시고. 하지 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임대주택 전국대표자협의위원회 위원장 이보열입니다.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렇게 당론으로 저희 공공임대주택 60만 입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당론으로 밀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제가 더 강조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을 LH공사가 분리해서 준공공기관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천명해서 당론으로 입법부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을립사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민간개방 부분은 반드시 2015년도가 가기 이전에 철회를 해주실 것을 입법부에서 좀 강력하게 법을 제정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민간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LH공사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한 건데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말 이 두 가지는 2015년도 가기 이전에 주택관리공단을 정말 준공공기관으로 확실히 입법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아울러 이 민간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민간개방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개방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법부에서 못을 박을립사 다시 한번 간곡히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으로 받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토론했던 임대주택법 제28조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문관리 공공기관이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넣으면요. 민영화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주택관리공 예, 조금 이따가요. 예, 말씀하시고요. 아니 좀 하세요. 말씀 때 드릴 거니까 기회 드릴 테니까요. 주택관리공단을 독립시키자. 이거는 주거복지공단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면 그게 그렇게 되면서 기능이 확대되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아까 토론을 못 하셨던 이하경 의원님 오셨는데요. 아까 취지는 다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잠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온 이유를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또 비슷한 시간에 또 제가 발표를 하나 하고 오면 딱 시간을 맞게 해놨는데 진행자들이 너무 또 늦게 진행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제가 경기도 군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도 힘든데 이제 이걸 일반 회사들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꼭 막아달라 해서 저도 우리 당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갖게 돼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우원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주택관리공단이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법안을 내서 꼭 우리 당과 함께 이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신 딱 두 분, 한 분하고 저 어머니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먼저, 예, 여기 마이크 좀 주세요.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굳이 임대주택을 민간인한테 이양한다는 그 의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거 다 만족하세요, 100%?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데 모든 게 어떤 자극이나 경쟁이 있어야지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단이 계속 관리한다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나타나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본인들도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기, 우리 어머니, 예, 자, 마이크 드시고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된 거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딴 게 아니고, 국토부에다 얘기하고 싶은 게, LH 공사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다 잘하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LH공사에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지가 저 22년 됐습니다. 강서구 등촌 3동에서 왔습니다. 저는 임차인 대표까지 지금 보면서 억울하고 서운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 옛날에 인권 줄이자 해갖고 지금 경비비하고 청소부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저희가 입찰해서 쓸 때는 저희가 직접 이제 야단도 칠 수 있고 들어와서 잘못된 거 지적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말하면 경비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LH공사에서 입찰받아서 왔습니다예요. 배짱들이 너무 커졌어요. 경비들도. 청소부들도 그래요. 아줌마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실래요? 그러면 바빠서 못해요. 제가 어떨 땐 그렇습니다. 돈은 벌어야 되겠고 일은 하기 싫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옛날부터 지금 굉장히 소홀해졌어요. 모든 게. 그러면 인권주의자 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지금 줄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낼 거 다 내면서도 불편한 건 불편한 대로. 동네가 지저분하고 없는 서면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데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거를 좀 체계적으로 나와서 보시고 또 가끔가다 암행도 한 번씩 도셨으면 좋겠어요. 도르시면서 이 단지는 뭐가 부족하며 이 단지는 누가 직원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도 좀 보시고 이거는 안 해주시면서 민영화 남기시면은 여기 없는 서민들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나라에서 해주고 이렇게 해주신 것까지는 고마워요. 그러나 민영화가 될 때 가서 되는 거지 국민 없이 나라 없는 거고 나라 없이 국민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상부상조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없는 서민들을 서러움을 주신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밀린 거 없고 저희 뭐 저기 한 거 없습니다. 대래 정신 이상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이상한 말 이거는 좀 골라주셨으면 해요. 저도. 지금 저분이 얘기한 거 술 먹고 주정하는데 직원들 그렇게 착하다. 물론 우리 직원들 다 착해요. 안 하면 혼나니까. 그죠? 임차인 대표 저만 해도 들어가서 야단쳐요. 직원들. 뭐하냐 저렇게 술 먹고 난리 치는데. 좀 그런 거는 가려서 좀 기간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은 보내셔야 되는데 무조건 다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니까 아무나 그냥 갖다 집어넣고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 부금 붙은 청약자들하고 섞어서 들어와서 그런 줄 몰랐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에 청약자 나가고 조금 낮은 사람 나가고 나면은 정신 또라이들 들어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하면은 뭐라는 줄 알아? 대래 욕하고 대문에다가 그냥 오물 갖다 쏟고. 자, 이제 좀 정리해 진짜 주세요.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22년을 지금 등촌 3등에서 살고 있지만 저 분야회장부터 시작해서 임찬 대표까지 21년을 일을 합니다, 지금.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서운한 점이 많아서 LH에다도 전화해보고 관리주택공단에도 쫓아가봐도 들어주는 척하는 거지 나와서 한번 제대로 봐주는 사람 없어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도 민영화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 저 하나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안히 살아야 돼갖고 혜택을 받아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국토부에서 LH 공사 그거 그냥 건물만 져놨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왕에 애쓰시고 고마운 일 하시는 거 좀 발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는 단 한 가지 여기서 민영화 넘어가는 거 반대입니다. 지금 이 직원들 갖고도 운영 잘 되는 거고 여지껏 20년도 넘게 살아왔는데 그렇잖아요. 조금 더 머리 써서 전략적인 형태로 가신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다 봐달라는 건 아니에요. 낼 거는 내고 살겠습니다. 너무 많이만 안 올리시면 낼 건 내고 사는데 200원 차이로 주민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열띤 토론을 해서 아주 기쁩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좀 일어서셔가지고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발제자하고 예. 국토부에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예, 이제 등촌동 입주자 대표분께서 그냥 여러분들 대변 잘 해주셨죠? 예, 박수 한번. 예. 예, 민영화로 하기전에 좀 최대한 막고요. 그 입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주거 복지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일어서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사진 한번 찍고 같이 나와서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 네. 예.